10평, 20평대 기준이면 제 친동생이 에어비앤비를 마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경우도 새 걸로 세팅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데서 사실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 나눔이 되게 많아요. 잘 찾으면은 배송이나 이런 게 힘들다 보니까 옮기기가 힘들다 보니까 비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고 팔려면 잘 안 팔려서 결국에는 무료 나눔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이용할 경우에 저의 친동생 같은 경우에는 새 것으로 세팅했을 때 10평에서 20평대 기준으로 뭐 가구랑 그리고 뭐 TV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수기 이런 거 모든 거를 합해서 뭐 퀸 침대 3개 그리고 뭐 소파 그리고 뭐 아일랜드 식탁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3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했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수강생 원장님께서는 10평에서 20평대를 당근을 통해서 150만 원에 또 완성하신 원장님들도 많으세요. 네. 잘 세팅하셨네요. 저렴하게. 네. 근데 이제 새로 하면은 뭐 편안한 장점이 있고 당근이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된다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컨셉의 그 색감이라든지 스타일의 가구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공실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룸인지 투룸인지 이런 인테리어 비용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사실상 그 외도민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차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뭐 가구, 뭐 소품 이런 거를 다 가전 합해서 새 거를 기준 300만 원, 당근을 통해서는 진짜 얼만큼 뭐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출 수가 있어서 근데 사실상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바꾸질 않아요. 다 바꾸지를 않고 물론 상태마다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임차로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뜯어지는 페인트라든지 필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드 자국이 남지 않고 뜯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폼이나 그리고 조명도 교체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데코 타일 같은 경우에도 10평대나 20평대는 셀프로 하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본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뭐 인테리어 하는 거를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이게 붙였다 뗄 수 있는 본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국이 안 남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용하시고 벽지 같은 경우만 10평대, 20평대 똑같이 셀프 도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풀바른 벽지 같은 거 구입하셔서 정말 깔끔하게만 세팅하면 그거는 아마 집주인분들이 도배는 허락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서도 저는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은 거기는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실상가에 이제 시설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내가 시설을 이렇게 3, 4억씩 들여가지고 들어갔는데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소규모로 투자해보신 분들의 그냥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설업이기 때문에 뭐 시설업이 이런 숙박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볼링장, 하다못해 방탈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설업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시설을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손님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뭐 방탈출도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1시간에 2만원, 3만원씩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렇다면은 전부 다 상가를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시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시설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처음에 초기에 시설 자금이 조금 타 업종 뭐 카페라든지 뭐 스터디 카페 몇 천만 원 이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타 외식 업종, 요식 업종 이런 걸 다 통틀었을 때 굉장히 투자 금액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월 순익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2, 3년 정도면 내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순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비싸더라도 하는 거거든요. 권리금을 산정을 할 때는 어떤 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설을 했는데 권리금을 당연히 더 많이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들인 시설 그 이상으로 엑시트를 할 수가 있고 그 금액 산정 방식은 내가 들인 비용 플러스 현재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그 매출 대비 순익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제 프리미엄 P를 붙여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시원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었고 2억 안에서 세팅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3억 이상으로 매각을 하는 사례들을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충분히 다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뜨는 인테리어 트렌드 이거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패션이나 인테리어 모두 이렇게 같은 한 트렌드 사이클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렌드 색상이 브라운 컬러예요. 브라운 컬러인 이유가 전에는 흰색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메탈릭한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 미드 센추리 인테리어가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 반하는 정말 따뜻한 느낌의 이런 호전 느낌의 브라운 컬러 그리고 따뜻한 색감이 지금 인테리어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선호하는 인테리어 컨셉이나 이제 만족했던 인테리어 컨셉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선호하는 인테리어 컨셉은 해당 원장님, 점주님 또는 제가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률을 많이 보는 게 항상 목표여서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컨셉은 제가 미드 센추리가 너무 잘 맞았던 게 사실상 미드 센추리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요소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흰색이 바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흰색으로만 바탕을 하기 때문에 벽지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 색상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제 미드 센추리에 맞는 그런 이런 소품들만 좀 가구들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2024년에 유행했던 미드 센추리 컨셉이 너무 잘 맞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선호하는 컨셉은 저는 이런 원목이 들어가는 우드가 들어가는 이제 클래식한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상 가구도 원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의 뭐 가구부터 벽지 뭐 도장 이런 거에 다 뭐 벤자민 부어 같은 도장 이런 이제 페인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잘 할 수 없는 빈티지나 클래식한 느낌. 끼였을 때 바꾸기엔 비용이 좀 오버될 것 같은데 변경 주기의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상 그 체리 몰딩도 10년 이상을 유행을 했어요. 원장님들께서 그 10년 동안을 숙박업에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정도 이상을 운영하시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트렌드가 그 사이에 바뀔 일은 잘 없고요. 다만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단위에도 계속 유행하는 소품, 유행하는 조명, 유행하는 색상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렵지만 숙박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것도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닳고 아무래도 특히 이제 1박 2일 경우에는 이제 월박이 아니라 1박 2일 경우에는 빨리 닳는다는 이제 소모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유행이나 트렌드에 많이 이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